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오롱 트슈진을 말씀드립니다.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에 하한가는 면했고 그리고 주 초반 월요일에 다행히 이제 6% 시세를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쌍둥이 임상 중에 두 번째 임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중요하고 첫 번째 임상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승부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텔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호흡하고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티슈진 입장, 코너 입장, 코너 생명과학 입장이라고 꼭 문자로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임상, 실패했던 임상이 1530이 임상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할 12301 임상 여기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15302가 왜 실패했는지를 FDA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12301의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왜냐하면 다른 결과가 1번과 2번 임상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잘 보시면 이제 기사로 나와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여튼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첫 번째 임상이 실패한 원인을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임상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측에서 한 얘기는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자, 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가라는 것 자체는 결과가 성공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시세가 이렇게 오를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임상과 관련한 주가 흐름 이런 거 보셔도 뭐 HLB나 막 그런 거 보셔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뭐 CR을 받았다고 해서 뭐 바로 급전직하해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HLB 같은 경우도 1차 CR을 받았을 때도 결국은 이제 또 시세를 크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임상, 쌍둥이 임상 두 번째 임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락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아, 첫 번째 임상이 외부 임상 수탁기관에 맡기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중에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상 시험 수탁기관에 맡기기로 하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을 맡기기로 한 건지 분석을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티슈진에서 한 건지 아닌지 다른 부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턴라인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내렸었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었다. 이것도 나중에 확실히 규명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CB라든가 이런 건의 추세 때문에 밀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CRO 부분하고 그리고
내부자 거래라든가 뭐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규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두 번째 임상권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환자 틀리고 의사 틀리고 병원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상의 결과는요. 첫 번째 임상과 다르게 두 번째 임상이 나올 개연성이 5대5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실패가 확실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급등하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물론 CB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문제다 이거예요. 내년도. 그죠? 내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건에 주목을 하자 이거죠. 1475억이라는 조기 상환 금액은 지금은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전 영상까지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기대감이 이 두 번째 임상에 대해서 살아나는 재료가 나오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은 몇 번의 일토막 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주가는 수급의 함수입니다. 그죠?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외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100만 주 팔았다가 74만 주 들어왔다. 이거는요, 외인들의 어떤 순수한 매수, 매도일 수도 있고, 또 거래가 돼서 이렇게 또 매물대를 돌파해버리면 이 알고리즘 매매가 또 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네, 이런 매매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도 섞여 있는 거니까 여하튼 외인 매매는 좀 복잡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짚어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에 대량 거래됐던 지점을 거의 돌파를 하는 패턴이 월요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지역을 돌파를 좀 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지점을 돌파를 하는 패턴이 월요일 날 좀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우리가 한 7천원권역을 넘어서면은 위쪽에 그 매물 공백 지역이기 때문에 또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럽니다. 그런 겁니다.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딪혀가지고 거래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쭉 급락할 때는 매물 없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순간적인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린다면은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티슈진 코롱코롱 생명과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십시오. 티슈진 입장이라고 또는 코롱코롱 생명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자세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임상이 첫 번째 임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째 임상이 실패하란 100%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일단 좋은 조력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음,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